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고1 내신 사과탐 데뷔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한 선생님은 EBS 과탐 최고의 여신 선생님, 그리고 방송국 최고의 얼짱 선생님이신 제가 아니라 조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저도 질 수 없죠. 윤리계의 아이돌, 윤리계의 샤이니 김종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아, 게시판에 네, 지금 폭주가 일어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끼리 이렇게라도 해야 네. 기분도 좋고 그렇죠. 맞아요. 여기 제일 또 잘생기신 남학생분들과 어여쁘신 그렇죠. 학생들 모시고 네, 우리 함께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한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 게시판을 봤더니 한 32,521명 빼기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바쁜 와중에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 와중에 맞아요.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데 고1 정말 빨리 지나갔죠? 맞아요.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고등학생 돼가지고 1학기도 다 끝나고 2학기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금방 또 이제 고2 될 텐데 여러분들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계획들 세웠을 것 같아요. 그 계획들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계획들 지켜지나요? 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 지켜지지 않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 계획이 왜 안 지켜지냐면 1학년 시절에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시속이 80이다. 근데 2학년은 또 90km로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더 빠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맞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계획이 너무 거창했던 건 아닌가 한 번쯤 반성은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내가 국어 공부는 하루에 지문을 4개씩 볼 거야, 5개씩 볼 거야 했는데 그거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계획만 거창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면 더 힘들어요. 사실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같은 과목이고 같은 내용이고 또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공부 계획을 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계획은 세웠는데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한테 또 반성하게 되고 맞아요. 자책감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들어와 보면 제가 공부법이나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요. 공부해야 된다. 네. 아니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윤리 시간표에다가 윤리라고 안 해놓고 참교육 시간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재수할까 봐 걱정이 이런 고민을 1학년 때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학년 때부터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고민들을 한번 차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아, 예. 네. 언제 또 시간 없는데 차트까지. 네, 짠내서 여러분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일지 짠!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조은희 선생님께서 아주 특수 과학 선생님답게 특수 접착제를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포스트잇처럼 뜯어져요. 네, 조은희 선생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한번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무슨 고민? 첫 번째. 딴딴딴딴. 짜잔! 짠! 네, 문과, 이과 과연 잘 선택한 걸까요? 네. 이 고민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 갖고 가셔야 될 고민인데 혹시 이 질문을 보고 우리 학교는 이미 선택했다. 그 학생 한번 올려보세요. 선택이 이미 끝난 학교도 있고요. 네, 맞아요. 서임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선택하고 교과서 주문 들어가기 전이라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과, 이과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고민을 하실 때 그런데 원래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교육 과정상 문이과 구분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탐구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인문 계열, 자연 계열로 이제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나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과로 오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나는 수학이 싫어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오는 학생도 있는데 이 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과로 오실 때 수학을 잘하실수록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건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중요한 건 탐구 과목의 적성이 내가 무엇이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선택했잖아요.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과학이었어요. 선생님 과학 과목 중에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기로 해서 이과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팁은요. 일단 좋아하는 과목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 쪽이다 그러면 이과. 그리고 국어나 사회 쪽이면 문과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러 과목 다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난 전 과목 다 잘하고 다 좋아한다. 그럼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절대 학교에서 나는 저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정말 이 과목의 성향이 맞으면 그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 맞아요. 있습니다. 내가 왜 후회하고서, 그랬을까? 네. 그렇게 해서 네, 맞아요. 3학년 때 인문계로 왔다가 또 자연계로 바뀌는 경우도 맞아요. 생기니까 바뀌는 이런 경우 우를 있어요. 범하지 않으려면 좋아하는 선생님 따라서 과목을 가는 게 아니라 1학년 학기 말부터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 적성에 맞는 과목이 사회인지 과목인지 그거 결정하시고 올라가세요. 아시죠? 자, 두 번째 고민 무엇인지 한번 조인 선생님께서 네, 한번 뜯어주세요. 두 번째 고민. 자, 문과는 과학 내신, 이과는 사회 내신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 네, 이거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민하나요? 우리 학교에서도 가만히 보면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곤 해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윤리 시간에 조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내년에 이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윤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과학 열심히 1학기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2학기 때 갑자기 조는 친구도 물어보면 자기는 이제 과학 내신 필요 없다고 문과 가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필요 없을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면접 대비를 하거나 논술 시험 대비하거나 구술 대비 시험을 할 때 자연계 학생들이 다시 바라봐야 될 과목이 이쪽 사탐 과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과학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끝나고 다시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1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이 공부가 될 때 그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님이 했던 좋은 이야기, 명언, 명구, 윤리에서 했던 뭐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도 그리고 면접 시험 대비 때도 충분히 1학년 때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내신이요. 문과라고 해서 과학 내신 수시 때 안 필요할까요? 아니죠. 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두루두루 골고루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국영 수사과 5과목 중에 15과목, 상위 15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 성적을 산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느 대학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할 때 고등학교 때 반쪽짜리 인재라 그러잖아요. 과학 쪽은 과학만 공부하고 사회만 공부하는. 절대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 맞아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적인데 대학 가셔서 후회하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과학만 하다가 대학교 가서 사회 공부 다시 시작하는 맞아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지금부터 미래에 내가 인재가 되는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 한 과목 포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과목 성적 오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훌륭하신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한국사, 그러게요. 중국도 따놓으셨고 그러게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 교대 많이 있습니다. 지망생들도 되게 많네요. 교대 가려면 사실 전 과목 다 챙겨야 돼서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자, 이쯤에서 세 번째 고민 한번 제가 이쪽으로 세 듣게 번째. 돼서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자, 네. 수능에서 탐구 과목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자, 혹시 언제부터? 나는 지금 수능 탐구 과목을 준비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1학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1학년인데 준비하고 있다. 이종민 학생.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우선 준비하고 학생들이. 있네요. 굉장히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 고1 때 배우는 과학은 융합과학인데 각 과목의 이제 영역들이 세분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영역인지는 우리가 배우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탐구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을 탐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과목 탐색의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사회탐구 과목도 마찬가지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나 탐구 과목이 지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9월 1일 모의고사 봤을 때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정도로 그 모의고사 이렇게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9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있을 때 3학년 언니 오빠 형들은 9월 1일 시험이 끝나고 정말 절망적이었다. 맞아요. 4교시가 끝나고 네, 나서 맞아요. 어떻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 20문제를 30분 이내에 못 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공부를 더하고 2년 공부를 더 했던 N수생 분들은 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아직은 급한 건 아니지만 2학년 올라가실 때는 최소한 탐구 과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한 거죠? 겨울방학에 그렇죠. 네. 이용하셔서 여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조은희 선생님이 진행하는 뉴탐스런 2학년 그런 강의 생명과학 원 하죠. 보면서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라고 생각되는 거 여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풀렸는지 네.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선생님께서 지금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조인 쌤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사탐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과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포인트 강의를 해드릴 텐데 네. 사탐은 먼저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 선생님께서 과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 보시면 무엇이 보이냐면 여러 가지 도표로 만들어진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는 필기 과목 중에 하나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사회탐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목차 콘텐츠를 꼭 보시고 큰 줄기를 하나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시작되는 세세화된 개념을 그 밑에다가 가지를 쳐가면서 자기만의 개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인간 중심주의, 내년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도표를 자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베이컨 데카르트도 있고 아퀴나스도 있고 칸트도 있는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만의 중요한 건 개념의 구조도를 만든 필기 노트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꼭 2학년 때 만드셔야 된다. 그 개념 노트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의 필기 내용을 주로 해서 그렇죠. EBS 강의를 하나하나 보충해 가는 방향으로 가실 때 진정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만들어도 되나요? 윤소영 학생 물어봤는데 1학년 때 만들고 2학년 때 보충하면 정말 좋죠. 맞아요. 그런 학생들이 수능 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탐구를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일단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내신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법까지 같이 알려드릴 수 있는 강의가 EBS에 있습니다. 그게 뉴탐스런과 그다음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1, 2학년은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을 제가 사탐을 진행했고 뉴탐스런 이 과학은 조은희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는데요. 그 EBS 강의를 활용하면서 복습할 때 EBS 내용과 더불어서 학교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 공부 시간을 배정해야 됩니다. 이게 2학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학교에 와서 오전에 남는 시간, 쉬는 시간. 제가 한번 계산을 여러분들 강의 때 해드렸는데 학교에 와서 노는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합치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과 똑같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안 하면 여기 여러분들 댓글에 올리는 것처럼 남 학교에서 하이에나처럼 혼난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공부법 선생님이 포인트 3가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 필기노트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EBS 강의를 활용해서 보충해라. 세 번째는 자기만의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2학년 때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 올렸어요. 1학년 때 사탐, 과탐 공부를 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케이스는 중학교 시절의 공부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암기만 하면 고등학교 때는 절대 내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고난이도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되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노트 만들고 EBS 보충 활용하고 공부 계획을 짜신 이후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시기 이전에 미리 3학년 강의를 한 번씩 보시는 게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자기만의 필기 노트, 두 번째는 EBS 강의 활용, 세 번째는 시간 계획표 꼭 짜시고, 네 번째는 1학년이라 해서 그렇죠. 여기 잘 필기 노트가 아니라 필기 노트. 그렇죠. 용현 학생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1, 2학년 때에도 2, 3학년 강의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노트 생윤한 학생들 선생님이 정말 멋들어지게 마련시켜 드릴 거예요. 꼭 함께 하세요. 자, 과탐은 사탐은 제가 알려드렸는데 과학탐구는 여기 계신 조은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답하라 내신 1등급 과탐 1등급 노리고 계시죠 지금? 네, 그런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과탐 내신 1등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학교 수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신 시험 누가 내시죠? 선생님이 내요? 평가원이네요? 아니죠.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공부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시험 기간 이제 공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이제 3단계에 걸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must have 개념.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개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 수업에서 얻을 수 있고요. 개념이 학교 수업으로 만약에 부족한 학생들은 EBS 내신 대비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정리할 때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요약 노트 만들면 좋습니다. 아까 김종희 선생님께서도 윤리노트, 나만의 노트 만들면 좋다고 하셨는데 생명과학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탐구 영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만의 요약 노트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다가 요약 정리해서 올려준 이제 노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트는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판서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은 노트예요. 근데 이런 노트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 자신의 글씨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2번, 3번 반복할 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있고 계속 추가되는 내용들 거기다 덧붙이면서 개념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네, 스텝 2.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개념을 좀 잘 구체화시켰는데 나는 근데 3등급밖에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의 최대 단점. 바로 문제풀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외우기만 외우고 문제를 안 풀어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죠,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사탐도 마찬가지지만 과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 문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심화 응용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섭렵하면 고득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어디 있냐고 지금 질문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네, 문제은행.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EBS 문제은행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따로 문제집 살 필요가 없어요. EBS 문제은행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네, 먼저 나만의 교재 만들 때 첫 번째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EBS 교재 탭이 있어요. 네, 거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문제은행 클릭하시고 교재 기출문항 검색을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풀고 싶은 문제, EBS 교재도 좋고 기출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서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기, 문항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시험지에서 응시하기를 클릭하면요. 이걸 이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시험 모드로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학습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동영상 강의가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들, 몰랐던 문제들 강의로 바로바로 이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EBS 문제는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공부 팁 세 번째입니다. 스텝 3. 반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노트 다 만들어 놓으면요. 이 노트를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능 공부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추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문제 같이 정리하기도 하면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 네, 그래서 나만의 노트 만든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능에서도 곧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과탐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학년 진행이 되실 텐데 2학년 갔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까? 혹시 여러분들 뭐 1학년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걸림돌이 제일 많은 것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 1학년 때 화학이요. 과목이 힘들었다고요. 과목 교과가 힘들었다는 거죠. 교과가 힘들었다는 거죠. 한국지리. 네. 자, 이거 외에 또 외적인 요소 여러분들 괴롭혔던 요인들. 건 어떤 공부 못하게 막는 방해 요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 일반고에서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야간 자습 시간이. 친구들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 야간 자습 시간에 남겨놓으면 1학기 때 3월 달에 적응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조금 하더니 나중에는 남학생 아이들도 쪽지를 쓰더라고요. 남자끼리 쪽지를 주고받나요? 찢어가지고 야 던져놓고 뭐해 그러면 쳐다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쪽지 돌리기. 맞아요. 또 그런 학생들 있어요. 이렇게 이어폰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노래 듣는 학생들도 있고. 몰래 듣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게 야간 자습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당연히 공부하기가 쉽지 힘들죠. 않아지겠죠. 네, 그래서 끊으셔야 되는데. 조은 선생님과 제가 학교 내신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 2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2학년 생활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한번 차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게시판에 올려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상되는 거.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책 읽으셨다. 책 읽었는데 후회돼요? 무슨 책 보셨어요? 혹시
웹툰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연애 연애 SNS. 후회하시네요. SNS 그렇죠. 우리 발목 학교 잡는 TV로 올림픽 보고 진짜 민폐. 야. 이번에 올림픽 그렇죠. 거. 재밌죠. 아이들은 올림픽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난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왜냐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응원한다. 여름방학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네. 여름방학 때 뭐 했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이라이트. 방문 열고 나갔더니 네. 아빠 엄마 없는 적막감 어. 그리고 주어진 자유시간.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올림픽 보면서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애국자로서 올림픽 보는 거야. 그리고 독서실 갔다가 몰래 놀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요. 그렇죠. 지금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집에 엄마 아빠 없고 적막한 거실. 그런데 그러고 독서실 간다 하고 놀고 왔더니 엄마 뭐라 했어요. 엄마가 아유 우리 딸 고생했어. 힘들지. 찔리죠. 보양식 먹어야지라고 하면 완전 찔려. 양심. 그렇죠. 인정 뜨끔. 뜨끔. 그렇게 여러분 찔림 으악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2학기 개학한 거죠. 맞아. 그 개학하기 전날이 밤. 음. 그렇죠. 저희도 일요일 저녁에 그 출근이다 내일 맞아요. 그런 밤.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갖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렇다면 네. 방해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내신의 적들 첫 번째 이거 뭘까요? 어우. 바로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건데. 그쵸, 게임이죠. 게임. 이거 지금 좋은 학생 약간 눈썰미가 좋은 학생 이거 지금 지적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이름이 아니라 뭐가 지금 이 사진에 약간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렸죠?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좀 해봤다 나 눌러봤다 위아래가 바뀌었죠. 네. 아 역시 이야. 알고 있어요. 아는 모르겠는데? 학생들 게임 좀 해본 학생이에요. 게임 좀 해본 학생. 모르겠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아. 제가 해봐서 저도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네, 두 다음 거. 번째. 이거 뭐죠? 돌 플러스 다이. 아니죠. 아니. 아이돌이죠, 여러분. 아이돌.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반에도 지금 여학생 이과반인데 벌써 올랐습니다. 벌써 올라- 방송은 올랐어요. 방송은. 네, 은서도 방탄 좋아하는군요. 네, 방탄소년단 뭐 등등 여러 많이 가지 올랐어요. 아이돌 팬미팅 뭐 콘서트 이런 거 앙모, 따라가는 앵모, 네. 뭐 인모, 뭐, 네, 다 나왔습니다. 샤모, 10월에 샤모, 콘서트 가는 친구도 있어요. 김모, 조원희 선생님도 나왔어요 지금. 네, 또 저는- 보검 씨, 네. 네.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그쵸. 것 같아요. 이만우 학생님께서는 송주 군인 그분. 네, 뭐 대리만족일 수도 네. 있죠.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요즘 틈만 나면 다 이러고 있어요. 샤샤샤 이러고 지금 참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아이돌. 있죠? 또 세 번째, 자, TV. TV. 드라마 재밌고요. 네,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재밌죠. 이 토요일을 TV가 지금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TV 교육에 해당하는 그 돌리는 TV. 골드 뭐 이렇게 하는 TV인데 왜 이거 옛날 걸 갖고 왔냐면 이때부터 TV는 우리를 괴롭혔던 유혹의 지배했어요. 대표적인 맞아요. 상징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드라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저희 드라마 보셨죠?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20대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 가을 동화라고. 가을 동화 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에이 선생님 그러세요 지금. 아니 네, 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선생님 때에서 저는 플러스 봤어요. 이게 플러스. 송혜교랑 비 나오는 플러스 있죠. 네, 되게 열심히. 송혜교 나오는 거 봤는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24살이라고. 네, 나이는 안 밝히는 네 거죠. 번째는 네. 네 번째는 예, SNS 굉장히 많이 SNS 요. 하죠. 스마트폰으로 웹상에서 이제 그리고 이 SNS를요, 여러분들 공스타그램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인증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죠. SNS 하나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많은 EBS 선생님들이 페이스북을 하십니다. 혹시 아세요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준비 중이신 걸로 네, 지금 건설 준비 중인 중이신 걸로. 걸로. 그래서 네. 공부하실 때 여러분만의 멘토를 하나씩 설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 오늘 공부 이거 내용 했는데 선생님 이러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를 그 선생님과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소통을 하는 하는 거죠. 거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소통. 수강후기에 남기고 쉽게 약간 어려웠던 내용들 그런 것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네. 선생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멘토를 설정하시면 공부하실 때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저 페북이 있습니다. 페북에 오. 김종희 검색하시면 네. 팔로워가 지금 뭐 한 45만 명 정도 야, 저도 한번 된다면 좋겠네요. 가입하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그다음 있겠습니다. 마지막 짜잔. 바로 이거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잠. 고1 2학기쯤 되면은 학교에 어떻게 하죠? 다 잠. 적응하셨죠. 음. 적응하셨죠. 자, 학교 자는데 적응하는 거. 언제 잘까요, 자는 얘들? 거. 언제 자요, 여러분들? 적응 과제나.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2학년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표를 자기가 설정해요. 그래서 딱 학교 와서 시간표 쭉 보고 1교시 이렇게 들을만하지. 2, 3교시 잠, 4교시는 급식 메뉴로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나만의 시간표 만드시는 분들 지금 찔리죠? 굉장히 뜨끔할 것 인정하고 같아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넣어야 지금 바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 학교도 그러잖아요. 학사 일정 미리 다 짜놓잖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학사 일정 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요. 봄에는 네. 소풍 간다. 가을엔 수련회나 수학여행 간다.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거죠. 학교생 완벽 적응한 거. 이것도 사실 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절대 필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적들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적들 물리치시고 2학기 때부터는 내신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덧 즐겁게 진행하다 봤더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벌써 여러분? 네. 아까 이 시작 때부터 같이 하셨던 여러분들 벌써 이 시간이 예능 방송처럼 아쉽죠? 저희가 네. 추구하는 방송, 이 보이는 라디오와 같은 물 마시던 게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가는데요. 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네. 자, 조은희 선생님께서 한 말씀 수험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이야기 있다면. 한마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뭘 또 이제 챙겼으면 좋겠냐면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체력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체력을, 건강을 지금 잘 갖고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좀 체력이 안 좋아서 집부터 학교까지 40분 정도 거리였는데 매일 걸어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걸어 다니면서 또는 체육 시간에 자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우신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 그리고 부영양소 다 잘 챙겨 먹으면서 꼬박꼬박 밥 잘 드시고 건강 유지하셔서 끝까지 3학년 끝날 때까지 지치는 일 없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과학탐구 선생님답게 필수 영양소까지. 네, 생명과학의 느낌이 팍팍 나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와 모든 걸 다 겸비하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신 공부법 강의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내신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 한 50분 동안 드렸는데 선생님 이거 하나는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주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 1학년 때부터 삼가하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분 누구시냐면 당연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기다리시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저도 사춘기를 겪어봤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공부가 지친다는 이유로 섣불리 뱉었던 여러분들의 말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상처가 되시고 나중에 먼 훗날에 부모님 그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맞아. 너도 자녀를 키워봐라. 그때 후회하면 늦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때 꼭 해드린 이야기인데 내년 2학년 되면 우리가 미라클 또 만날 기회가 없더라도 2학년 5월 8일 되면 이거 하나는 약속합시다. 5월 8일 어버이날 5월 8일. 아침에 네. 아빠 엄마를 위한 식사라도 한 끼 차려드리는 네.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여러분 2학년 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식사를 차려요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미라클 끝나고 나면 그렇죠. 미라클 끝나고 나면 조은희 선생님 강의와 그리고 선생님 강의 수강회를 통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고1 대신 강의 미라클 강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학년 생활도 힘차게 해주시고 기대하면서 조은희 선생님 마지막 파이팅 한마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EBS 파이팅!